닥터제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지 않고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시에 오셨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시킬 거잖아. 본인이 궁금한 거 들고 온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발기부전. 술 먹으면은 발기가 안 된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설명이 필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발기하는 것 자체가 혈관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발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술을 먹으면 당연히 그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죠. 혈관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발기가 제대로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 내가 가진 남성성을 잘 드러내는 상황은 아닐 것이며,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어라. 닥터제이는 뭐 당연한 건데 물어봐 이런 느낌이지만 저희들은 왜 술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다가갔거든요. 일단 센스가 돼야 되잖아요. 센스가 안 돼. 잘 안 느껴져. 술 먹으면 내가 지금 혀도 꼬이면서 발음도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감각을 느끼는 것도 덜해지고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촉각과 시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인풋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혈관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다 그 주는 영향이 포지티브 이펙트가 아니라 다 네거티브인 거잖아요. 음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가 딸려도 더 딸리는 방향인 거니까 다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술 먹고 발기가 더 잘 된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발기가 잘 되는데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글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자유행위를 하거나 평소에 본인이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극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즐기는 것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아니면 그 상대방이 있어서 부담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잘해야겠다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는 레벨이 있다니까. 파트너와의 온전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난 지 첫 밤에 사귄 지 한두 달 만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온숙하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레벨과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관계를 해나가고 하면서 서로가 더 그렇게 되는 건데, 첫 경험이고 부담이 되고 파트너에 대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발기부전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원하는 젊은 사람들인 경우엔 거의 다 대부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레파토리야, 레파토리. 저는 사실은 평소에는 아침 발기도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되게 격려해줘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가 계속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라. 대신 당장에 너무 안 되거나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은 약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약물을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보내주면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작은 거 같아가지고 위축이 돼서 관계를 할 때 발기가 안 돼서 비뇨기과를 찾아갔었대요. 근데 그 비뇨기과 원장님이 자신감 가지라고, 나보다 훨씬 크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부터 엄청 발기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매번 저도 겪는 얘기이기도 하고, 남성의 평균적인 사이즈나 음경의 작동의 원리,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들을 잘 모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것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항상 작게 느껴지거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느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포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더 느껴져요.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해놓고 나면 놀라는 사람도 많아요. 내 거 진짜 이 정도였어요? 저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게 왜곡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라서 많이 있어요. 그 사례는 특히나 많아요. 그게 되게 사실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학적인 얘기를 했네요. 발기 전 사이즈가 발기 후 사이즈에 영향이 있는 건지. 왜냐면은 막 목욕탕이나 헬스장,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어마무시한 사람들 몇 명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혈관이 찬다고 해서 더 많이 신장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별다른 사이즈의 변화가 없이 강직도 면에서만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발기가 이루어진다던가,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신축력이 확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몰라. 이거는 학술적인 얘기를 넘어섰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껏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느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발기가 될까요? 수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가 REM 수면이 이루어질 때 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고 눈동자가 막 빨리 움직이는 그 시점에 발기가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깨는 시점인데 내가 그 시점에서 잠을 깼으면 상당한 정도로 이제 발기가 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좀 느끼게 되는 거고, 되게 딥슬립에서는 잠이 깨기보다는 좀 얕게 잘 때 꿈을 꾸는 거니까 거의 깨질 때 딱 깨면서 발기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친구들끼리 말하면은 요즘에 나 건강하다, 운동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아침에 일어나면 장난 아니야, 뭐 텐트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훌륭하죠. 예를 들어서 뭐 러닝을 하거나 무게 치는 운동하거나 뭐든 간에 어떤 심혈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호전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비만도 해소가 되면서 허벅지 두께가 두꺼워질 정도로 근력을 쌓았다. 그러면은 이 허벅지 두통이 사실은 혈관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들을 다 해소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지구의 아마존 숲 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운동 요새 최근 하면서 네. 스쿼트 하고 막 해서 했어. 그러면 혈관 기능이 훨씬 호전됐을 거고, 그 혈관 기능이 호전되는 부분은 전신으로 일어나면 음경에도 충분히 그럼 달라지겠지. 아침 발기가 건강과 진짜 관련이 있는 그럼요. 거네요. 그래서 내 딸 시집 보낼 때 봐서 그 얇은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비실비실 걸어다니는 애는 사이로 봐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 허벅지 두께. 이걸로 그런 친구가 나의 딸을 끝까지 책임지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저는 전혀 이견이 없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발기 기복이 있는 분들께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그리고 수면 관리죠. 바쁘게 일하고 야간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런 상황에 어렵겠지만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내가 가장으로서 아니면 또 자녀를 또 바라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밸런스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 관리 1번입니다. 이제 체중 조절, 식이요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수면 관리를 뽑을 것 같아요. 수면 박탈된 상태에서는 발기 어려워요. 원장님의 발기는 안녕하신가요? 아, 안녕합니다. 비뇨기과 의사인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